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월요일에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립니다. 대통령 직송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신용환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예. 자, 정구승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상에 관심 많은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비공식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들은 중앙 기자 이종주입니다. 예. 자, 그리고 한겨레 최혜정 이슈부국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물론 여기 계신 네 분 모두 그 후보입니다. 최고의 패널 후보이신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게 그날 방송하면 그날 투표율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오늘 잘 하셔야 돼요. 벼락치기.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기회네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OMR 카드 잘 써야 돼.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하나 좀 바로잡고 가야 될 게 있어서요. 12월 5일자 저희 뉴스다이브 방송이었었는데 당시에 출연하셨던 패널 중에 한 분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공천 당시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사실관계가 틀려가지고 저희가 좀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었고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달라서 바로잡습니다. 요 내용을 이제 그 개혁신당에서 이제 문제를 좀 삼아가지고 바로잡는다라는 그분이 부분. 1등이시네. 예. 바로 잡아요. 1등 하시겠네. 바로 잡아요. 저희는 이제 틀린 거 있으면 바로 잡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시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하죠. 청와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출근을 했습니다.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떠난 이후로부터 치면은 1330일 만이고 3년 7개월 만에 복귀가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0시 기준으로 해서 용산에서는 봉황기가 내려갔고요. 청와대에서는 봉황기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이제 국가 수반이 여기 있다라는 걸 이제 상징하는 게 봉황기일 텐데 청와대에서 봉황기가 이제 개양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근하는 모습도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뭐 흔히 그 용산, 그러니까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곳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온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른바 그 부끄러운 역사, 좀 지워지고 가려져야 될 역사, 사실은 뭐 정확하게 더 밝혀져야 될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의 시간은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오늘 12월 29일 의미 있는 또 타이밍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12월 29일은 작년 오늘이죠.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사고가 있었고요. 이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지 정확히 또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게 관련 뉴스를 제가 전하면서도 1년이 지났는데도 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사회적 참사 있은 후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당연히 이제 뭐 유족들의 상처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죠. 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 목소리를 낸다라는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고,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 2006년부터 시작됐던 그 가습기 살균제, 이게 최근에 국무총리가 그 참사로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느리더라도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를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오프닝이 비장했죠? 네. 조금 가볍게 갑시다. 오늘은 그 김건희 특검 수사 발표가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 특검 발표 내용들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한 80, 그래도 뭐 성과는 있었다라는 부분이 20. 저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우리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총평을 먼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글쎄 뭐 협조하고 같이 이렇게 꽤나 많이 그래도 의견도 교환하고 또 심지어 이제 제보자 등등 관련해서 삼부토건, 체포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소개도 하고 한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죠. 그
보도 자료문을 보면서 안타깝다 뭐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그렇게 많이 예. 들어간 보도 자료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 다소 스스로.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예.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어쨌든 뭐 고소 당하고 조사 받고 여러 가지를 해본 입장에서 아까 80점쯤 주신 거죠? 저는 부족하다가 80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족이 80. 예. 저는 한 95 정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이정주 기자는요? 저는 이제 점수로 보면 아까 말씀대로 한 100점 만점에 예. 잘했다가 100점이면 한 60점 정도는 주고 싶어요. 절반 왜냐하면, 이상. 네, 처음에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김건희 특검이 단순히 이제 범죄를 지금 김건희를 단죄하는 특검을 시작했을 때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 알다시피 거기에 피의자들 대부분이 휴대폰을 현재 본인 다 맞아요. 휴대폰을 지금 뭐 거의 주요 피의자들은 다 교체했으니까요. 예, 교체하고 과거에 있는 휴대폰 있냐 없냐 가지고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김건희를 결과적으로 그 뭐 법조 용어로 꼬린시켰다. 예. 딱 잡아놓은 거는 그 이봉관 회장의 진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자기를 선처해달라고 그렇죠. 사실상 빠터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준수처럼 휴대폰이 털리지 않으면 예. 이 혐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했을 때 굉장히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좀 그래 점수 주고 싶고 미안의 문제는 수사팀이 처음부터 좀 쪼개져 있었어요. 그래요. 예, 16가지 혐의 중에 사실 지금 이제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도이치, 예. 명품, 그리고 명태균, 건진, 통일교 여기까지 됐고 나머지 양평 문제나 더 많은 문제들이 국수본으로 넘어갔거든요. 예. 요 부분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우리가 예전에 조이데 커트 얘기했던 것만큼 그 지식인들의 민낯, 검찰 간의 어떤 물밑에서 있는 우리 사회의 상층부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을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수사는 이어가야 되는데 예. 김건희를 어쨌든 처음에는 이게 이제 증거인멸이 너무 많이 돼서 이거 잘못하면 무혐의 나오는 거 아니냐, 이 김건희는 못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사람들이 의문이 있었거든요. 불안함이 있었고. 근데 그 1차적인 어떤 7분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이제 종결까지는 더 많은 어떤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지금 부족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부족하다를 95점 준 그 예. 강력한 논거는 뭐냐면요. 부의제로인 것 같다. 보도 자료도 맞아요. 보면 예. 인 것 같다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미 부의제로 임을 상당 부분 보고 알고 있는데 잡범화 인증을 해줬다는 거죠. 뭐 받은 돈도 다 합치면 뭐 3억 얼마이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잡범화가 되어 있어요. 그는 그들이 원하는 그 프레임이죠. 그걸 거의 인증화해줬다. 현재까지로 보면 몇 가지 양평이라든지 굵직하게 나온 거에 좀 집중을 하고 나머지 격가지를 쳤어도 되는데 오히려 몇 가지에 집중을 했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통일교 이 부분을 안 넘기면서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의 그 아이덴티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려운 여건인 건 사실인데 가까스로 낙제만 면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특검이 도입된 이유를 생각하면 기존의 수사기관이 못했던 것 그리고 기존의 수사기관이 뭉갰던 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이 도입된 건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잡범스러운 것들은 기존의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수사팀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기존의 수사팀들이 뭉갰던 것에 대한 수사로는 전혀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특검으로서의 그 효용을 보이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이고 물론 그 증거인멸도 너무 많이 돼 있었고 혐의도 너무 많았고 시간은 제한됐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지만 속에서 김건희를 소위 말해 꼬리는 했지만 과연 이게 꼭 특검이었어야 되나? 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약간 낙제에 가까운 결과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복장은 좀 만족할 만한 결론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김건희 씨를 구속을 시켰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여러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아니지만 꼬리나마 어쨌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는 뭐 그냥 역시 그렇구나 정도지만 애초에 너무 그 수사 범위가 넓었다. 그러니까 16개 하나하나가 사실 되게 주요한 사안들인데 이거를 이 기간에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좀 아까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디에 선택과 집중할 것인지가 없이 계속 격가지로 이제 막 퍼져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류가 뭔지 좀 알 수 없는 상황이 좀 돼버리기도 하고 좀 소문난 잔치에 진짜 먹을 게 없다. 약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180일간의 수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뭐
김건희, 윤석열 포함해서 총 66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20명 구속 기소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기 특검이 브리핑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윤석열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허나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부족한 부분들이 제법 많았었다라는 건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금품 수수 규모를 3억 7,725만 원으로 특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인된 게 이 정도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양평 고속도로나 뭐 공흥지구나 관련해서 또 삼부토건이나 이걸 이제 환산해 보자면 이 금액 갖고는 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양평만 지금 1조 7천억.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토탈해서 이제 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뇌물죄 의율이 아니라 이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한 건데 이거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일단 기소된 부분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그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이야 뭐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대가성 인정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예전 그 특검의 수사팀장 윤석열처럼 과감하게 새로운 법 논리를 동원해서 경제적 공동체처럼 경제적 공동체이자 정치적 공동체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받은 걸로 봐야 된다 라는 식의 과감한 시도는 어땠을까 왜 그런 거에서는 너무 보수적이었을까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게 판사 출신 분들의 한계 아니었을까 새로운 판례를 개척하기보다는 기존의 판례를 존중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정된 게 뭐냐면 아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자술서를 아예 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나토 3종 세트 그거 있었고 그다음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 거북이 그다음에 로봇계 사업가죠 서성빈 씨는 콘스탄틴 바슈론 콘스탄틴 시계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가 그림 그리고 최재형 목사의 디올백까지 넣어가지고 3억 7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십성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이것 말고 더 큰 덩어리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가지고 이권을 챙겼던 내용들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 브리핑 통해서 했던 얘기 중에 지금의 법체계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청탁금지법상에 이 공직자 등이라는 표현에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선인 시절에 했던 뭐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못했다. 그러니까 법을 또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금품 수수도 이게 결국은 피고인을 기소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을 그 김건희에 대해서도 뇌물죄 적용을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이제 법이 없어서다라는 취지의 브리핑 내용이었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 일단 그 사법기관 중에서 이제 검찰이나 특검은 있는 법을 최대한 그걸 잘 적용해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법 타령을 할 건 아니죠. 있는 거에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 했어야 되고 단적으로 그냥 저희 수학 말고 산수로 비교했을 때 그러면 최순실 씨 때 경제공동체라는 걸 하면서 중형을 때렸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런 논리로 정치자금법이라 그러면 과연 몇 년이 구형되겠냔 말이에요. 단순 산수로 최순실 씨가 이게 땅을 치고 통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얘기도 많이 비교한다면? 하더라고. 얼마나 억울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이에요. 전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은 뭘 이거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해도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무원이어야지만 처벌받는 법에는 정을 안 받는다. 실제로 그러면 그때 이제 디올백 받았을 예. 때부터 그런 논리로 계속 방어가 시작됐고 그러니까 저 김기현 전 대표 부인도 부인이 줬다. 그렇죠.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 공동체나 정치적 공동체라는 논리 이거는 그냥 경제적인 거는 깔고 정치적 공동체인 것까지 합쳐갖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땠을까. 좀 일부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할 일은 사실 처벌받아야 된다는 게 있으면 현재의 법 논리를 최대한 확장을 해서 최대한 적용을 해갖고 또 시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입장문은 특검이 내세울 게 아니라 이후에 학자들이 이 기술을 그렇죠. 분석을 예. 하면서 내놔야 되는 건데 이거를 특검이 내놨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되게 부적절했다고 보고 특검이 이거 케이스로 무슨 논문 쓰나 그랬어요. 저 똑같은 생각인데요.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예. 그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단어를 왜 쓴 거예요? 그 단어를 쓸 때는 뭔가 공동체로서 묶어서 뭔가를 기소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쓴다면. 근데 아무 그게 없어요. 정치 공동체라고만 해놓고 사실은 경제 공동체도 맞죠.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 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알았냐 몰랐냐 이제 그 그러니까요. 부분 때문인 네. 거잖아요. 근데 결국 임명권자 뭐 결정하는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와이프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지만 그냥 이심 전심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녀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윤석열이 몰랐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알선수재 정도로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좀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아까 그 청탁금지법 그 부분도 그건 이제 입법 불비 사안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예. 공직자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공직자 배우자는 뭐 받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처벌을 또 안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 개정안도 뭐 발의가 돼 있고 해서 해야 되지만 좀 이런 그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럼 특검이 어떤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주고 아니면 방향을 좀 제시하거나 좀 그런 이제 그 과제로서 남겨줘야 되는 건데 그냥 딱 끊어버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버리니까 좀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아니, 좀 저는 이게 윤석열 김건희 케이스를 보면 볼 때마다 난 그 생각하거든. 그 예전에 봤던 사극 같아요. 왜 궁궐에서 암투하고 막 이런 사극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 역사만 봐도 말이죠. 소위 말하는 궁궐 내에 악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산 때 장록수가 있었고 인조 때 조소영이 있었고 그리고 뭐 희빈장씨 같은 경우도 숙종 때 뭐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무슨 공직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데 뭘 엄청 해먹었잖아요. 그래서 조선 역사에서는 이 사람들 어떻게 다뤘나?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조선 역사대로 하면 내란 일으키면 삼족을 멸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 논리가 다르냐고 지금. 내가 보기엔 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특검이 발족이 돼서 180만 수사를 했는데 아이고 이게 법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처벌을 못한다. 이 브리핑으로 들리니까 뭐랄까 이게 기운 빠지고 말이에요. 예, 화도 좀 나고 그런. 아니 아무런 관계가 없는 최순실 씨도 공동체로 묶어갖고 기소를 해서 중형을 받았는데 배우자이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V0인 정황이 자기네들이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경제적으로 공동체인 것도 확실하고 정치적 공동체인 것도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걸 기소를 안 했다라는 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죠. 이게 사실은 누가 발표했는지와 시기를 가리고 보면 이거 봐주기 수사 아니야라는 식으로 비판받을 수 있을 정도 약간 좀 무책임한 발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아예 접근도 못했던 건들도 있다라는 평가들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잠시 얘기했지만 고속도로 관련된 거라든지 양평 공흥 그리고 뭐 집사 게이트 많아요. 캄보디아, 뭐 캄보디아 ODA도 있고 저는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민중기 특검, 뭐 김건희 특검 이렇게 많이 씁니다만 이 특검의 풀네임이 있잖아요. 뭐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국정농단, 선거 개입 막 이렇게 쭉 들어가. 그럼 이것만 잘 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가 또 비어 있는 것도 있고 일단 명태균 씨만 해도 여기 없잖아요 지금. 김영선 전 의원 그 공천했던 거에 대해서도 뭐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금액적으로 덩어리가 크다는 삼부토건이나 양평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아예 이름이 쑥 빠졌습니다.
글쎄 그 언젠가부터 아예 뭐 소환을 했다 뭐 했다는 못 들어봤고 음. 중간에 아마 상을 당하셨었던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나왔을까? 그래 일각에서 이렇게 말을 호사가들이 이제 다 협조를 해서 뭐를 제출을 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저희가 그 뒤에 그랬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뭐가 그동안 리크된 밖으로 흘러나온 뉴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특히나 예.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본다면 뭔가를 협조를 했다면 밖으로 나왔을 것이고 거의 또 좀 나왔으면 하는 건 안 나온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인들 수사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는 기업인들 제가 이제 기업에서 대기업 사장을 했으니까 예. 뭐 많이 이제 알잖아요. 조사 많이 받았어요. 어. 근데 그분들 거는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서 예를 들어 김예성 씨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조사를 광범위하게 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철저하게 보완이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관련 없이 그냥 별건처럼 횡령 배임 이런 걸로만 지금 그렇게 돼 됐어요. 있죠. 예. 오히려 대기업권들은 백신 맞아준 것처럼 돼 있어요. 이미 한번 조사 받았고 이런 식으로 얘네가 치고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나는- 털었다. 예, 어허. 이렇게 털고 들어오겠구나를 그쪽 이제 변호인과 그쪽 법무팀이 잘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결과를 못 냈으면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특히나 기업 관련 소위 말해 기업 관련 협찬을 받았고 뇌물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도 못 냈기 때문에 이건 비판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특검 얘기할 때마다 김건희 관련해서는 이제 봐주기 했던 검사들 뭐 말미에 이원석 총장이나 이창수 전 지검장 뭐 불렀는데 안 오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생각해 보면 김건희 특검에서는 소위 말하는 검사들 항명성, 태업 이 얘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검찰은 결국 못 건드리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한 유예기간까지 하면 지금 한 1년, 한 9개월 정도 남았어요. 예.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문제를 너무 그러니까 안에서도 너무 늦게 시작을 했어요.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사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란 어떤 그 차익 23억이라고 예. 윤석열 정부 내 검찰 내에서 보고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답이 좀 나와 있었고 시작할 때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덮어졌나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야 되는데 취재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좀 산발적이기도 했고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구속시키느냐 거기에만 좀 방점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크든 작든 일단 확실한 거 영장이 발부될 걸 가져와라. 이제 여기에 좀 집중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검찰하고 이게 전선을 넓히게 되면 처음부터 좀 쫄아버린 게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는 그 전에 이미 이만큼 해놨다. 그리고 23억 그 얘기도 그 왜 수익 창출 당했다라는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거 정작 들고 들어갔더니 그러면 그때 왜 무혐의 됐냐? 그거 지금에 와서도 뭐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뭐 우리 콜검 뭐 황제 출장 조사 뭐 이런 거 했던 것들 관련해서도 그좀 똑같아. 그때랑 지금이랑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저희가 없는 조사 받을 예, 때도 상황이고. 그렇고 이제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친정은 언제 하냐? 그러면 항상 똑같은 답이에요. 어디든지 마지막에 한다.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에 하니까 날짜가 몰렸잖아요. 저 같아도 입장 바꿔서 보면 그 사람들 며칠만 버티면 뭐 아무 적이 없는데 가겠어요? 누구든지 간에 입장만 한 번만 바꿔 생각하면 이제 와서 저기를 하면 아마 이준석 대표가 좀 억울할지 모르겠네. 며칠만 더 있었으면 안 갔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왜 네. 피의자인지 모른대잖아요. 조사 받을 때 처음 알려주는데 왜 소환되셨는지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자, 이런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종합특검 2차 특검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일단은 국수본으로 이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경찰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다음 특검이 들어설 것이 뭐 거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 이걸 할까요? 일단 지금 특검이 낙제점에 가깝게 평가받는 부분, 즉 그 검찰에 대해서 못 갔던 거, 검찰이 왜 뭉갰는 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조직의 사활을 경찰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차 특검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그때 이번에 국수본에서 기존 수사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기간이 아무리 뭐 늘린다고 하더라도 뭐 10년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분명히 거기도 기간 제한이 있을 거고 그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국수본에 있던 멤버들이 갈 여지가 높은데 아마 그때 바로 결과를 낼 수 있게 국수본 입장에선 기존의 특검이 미비했던 특히 검찰이나 기존의 수사기관이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조직의 사활을 걸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검찰 쪽에서의 주장이 항상
특수수사는 경찰이 못한다. 수사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이제 명운을 걸고 소자를 하지 않을까 경찰도 싶고 그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보여줘야 된다. 결국 특검이 지금 비판받는 게 뭐 신발 사이즈네 뭐네 명품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단위 큰 거 뭐 양평 아니면 뭐 캄보디아 이런 것들을 못 건드렸던 거에 대해서 아마 제가 경찰 수뇌부라면 사이즈 큰 걸로 우린 가자라는 식으로 좀 가이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부분의 공통점이 윗선과의 그 연결 고리를 다 못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요한 것들은 막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은 꼭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쭉쭉 나왔는데 실제로 그럼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모가 됐고 연결되느냐. 연결됐는지 그 꼭지를 다 못 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윗선과의 연결 고리, 그다음에 김건희가 정말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사실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친구.com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com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com 검색창에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